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 중에서 퀵광대 후에 발생한 골 결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대 수술은 기본적으로 체부절골과 아치절골을 통해서 이 가운데 광대 활이 골 절편이 만들어지면서 이 골 절편을 움직이는 수술인데요. 그 움직인 이후에 고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방법 중에 골막을 유지시킨다는 이유로 또는 절골을 하지 않는다 또는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해서 양쪽 면으로 되어 있는 뼈를 앞쪽만 급만 가게 해서 반만 부러뜨리는 형태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퀵광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광대라고 불리는 이 체부 쪽을 주로 갈아주기만 하고 아치절골만 해서 밀어 넣는 이런 수술이 간혹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불안전하지 않나 또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왼쪽에 이런 체부 쪽에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절골이 발생했고 아치가 절골이 되면서 이렇게 골 절편이 마세터 머슬이 땡기는 교근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하방 변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은 45도 광대가 이렇게 갈리면서 뒷광대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연속성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좌측은 이쪽 부위가 절골이 일어나면서 하방 변이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 어떤 재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뼈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앞뒤고 다 잘린 광대의 골 절편은 교근에 의해서 계속해서 당겨지게 되고 그렇게 당겨지고 움직이는 뼈는 결국 붙지 못하고 흡수가 돼서 나중에는 흔적만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퀵광대를 받고 한 7년 정도 경과한 환자의 사진을 보면 이런 뼈 결손이 아예 이쪽 광대활이 없는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광대를 재건 수술을 하거나 연속성을 회복하거나 또는 이러한 뼈 흡수로 인해서 함몰이 발생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뼈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뼈의 연속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절편이 어느 정도 길이가 남아 있어야 어떤 수술적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광대 절편 파란색으로 표시된 절편이 이 체부 쪽에 붙을 수 있을 만큼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접촉면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길이가 이 템포럴 프로세스 쪽에 아치 쪽에 연결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길이가 또는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이러한 파란색 골 절편을 약간 이렇게 회전하고 외측으로 약간 빼주면 체부 쪽을 붙이게 되면 아치독이 떨어지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제 길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아치 쪽에 연결을 할 수 있을 뼈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작은 뼈를 이렇게 움직이고 또 고정을 하게 됐을 때 이 뼈가 또 흡수되는, 그래서 수술의 효과가 떨어지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또 작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앞쪽 체부에 이중 고정을 하고 또 뒤쪽 아치에 고정을 한다 했을 때 금속의 사용 면적이 오히려 뼈 남아있는 뼈 면적과 비슷해서 결과적으로는 뼈의 흡수만 더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이런 뼈의 길이가 불충분하고 볼륨이 모자르기 때문에 티타늄 보형물을 활용해서 이쪽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요. 이렇게 45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뼈가 밑으로 하방 변이되어 있고 약간 길이가 짧은 이런 모습에서 티타늄 보형물을 통해서 체부 쪽에서 갈려있는 모습도 볼륨 회복을 해주고 또 연속성 회복을 위해서 아치 쪽으로 이렇게 티타늄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본 모습을 보시면 지금은 연속성이 거의 없이 여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티타늄 보형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치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고정하고 또 45도 강도에 갈려서 없어진 부분에 이렇게 볼륨을 회복해주는 이러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티타늄 보형물은 지금 현재 금속 프린터의 어떤 정밀도가 500마이크론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500 마이크로라고 하면 0.5mm인데요. 사실 0.5mm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 광대 수술을 이런 티타늄을 활용해서 재건을 해보면 0.5mm 정도도 겉에서 수술 후에 만져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 출력된 티타늄 보형물을 굉장히 날카롭게 또는 얇게 가공을 다시 해서 후가공을 해서 수술 시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단차가 없이, 보통은 이렇게 약간 단차가 생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차마저 없애려고 최대한 후가공을 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고정을 최소화하고 또 뼈 두께가 충분한 부위에 고정이 되기 위해서 미리 스크류 홀을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뭐 턱끝도 남성 턱처럼 이렇게 좀 뾰족하게 뭉툭하게 오목하게 된 모습이 있어서 조그마한 보형물을 통해서 이쪽 턱 모양을 만들어 준 모습이고요. 또 비대칭이 있고 또 위쪽에 튀어나온 2차 각이 있어서 이쪽은 조금 삭제를 해준 그런 환자의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이유로 시행했던 어떤 여러 광대, 퀵광대의 방법들이 괜찮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광대 수술을 해서 발생한 부작용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또 재건 수술에 이렇게 티타늄이나 어떤 다른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듯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